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평행이나 수직이 조건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연습 문제로 많이 풀 거니까 그거는 뺐고 기본적으로 평행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 대신 y절편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야 평행한 거니까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무슨 얘기냐?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를 선분 AB라고 하는 거죠. 선분 AB. 수직 이등분. 이름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수직이라는 얘기야. 이등분. 반 나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중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분에 대해서 이 선분을 수직으로 중간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생겼느냐? 딱 중간이라 해야 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져야 돼. 그 다음에 수직이라 해야 돼. 이와 같이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지. 수직되는 겁니다.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 직선이 바로 뭐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고 꼭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다가 중간쯤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 안에 하나의 이제 작은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힌트는 다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수직이라는 조건, 두 번째로는 중점을 통과한다는 조건, 다른 말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물론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아니지만 선분 AB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서로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걸 통해서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에서 A를 빼는 걸로 할게요. X 증가량 3 빼기 0분의 Y 증가량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AB의 기울기가 L이라고 할까요? 이 직선,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합시다. AB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중점을 구하면 돼요. 중점. 선분 AB의 중점, 요점. 이 직선은 A랑도 상관이 없고 B랑도 상관이 없어. 그죠? A나 B라는 점을 지나는 건 아니니까 대신 AB의 중점을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줘야 돼. 중점 구하는 공식이야 굉장히 수월한 편이니까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기울기는 1이면서 요점을 지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y는 기울기 1,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름 안에 풀이가 들어있다.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수직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와 중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세 직선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고 희한한 말 있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직선 세 개가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직선이 세 개 있으면 직선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 치고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세 직선의 교점, 세 점이 나왔죠? 이 교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직선 세 개를 그리면 대체로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장을 하다 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세 직선이 이루는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직선 세 개를 만들면 보통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직선 세 개가 어떻게 생겼길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라기보다는 직선 세 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잘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직선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직선 중에서 어느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해. 어느 두 개가 평행해. 그럼 얘네들은 교점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교점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직선 중에서 어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왜? 꼭지점이 두 개밖에 안 생겼으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직선 두 개가 평행하지 않은데 수직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대충 그린 거야. 나머지 한 직선을 그려봤더니 요렇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세 번째 직선도 지나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라는 게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첫 번째 거를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셋 다 평행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셋 다 평행해도 실제로 삼각형은 당연히 안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셋 다 평행한 이 상황도 잘 눈여겨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와 셋 다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 대체로 직선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이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셋 다 평행한 것도 1번 안에 답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셋 다 평행한 경우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셋 다 평행한 것도 답안에 포함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셋 다 평행한 걸 따로 구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두 개가 평행한 경우나 아니면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풀이법을 보여주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면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며 그래서 기울기들을 구해요. 기울기들을. 평행한지 아닌지는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1이 나와요. y를 이항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직선에서는 역시 나머지를 이항시키고 y 앞에 계수 2로 나눠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직선은 a분의 2가 만들어져요. 이 각각의 기울기들을 구하는 거는 한번 이항시켜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기울기들이 안 나온다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내가 만들어줄게. 자,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어느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할 수는 없겠지. 그치?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평행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아니면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이해되시겠죠?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아니면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그렇게 되면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한 거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게 된단 말이야. 벌써 A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1번에서만 보통 2개 정도의 정답이 만들어져요. A분의 2가 1이 되려면 A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A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문자가 아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는데 그 교점을 얘도 지난다라고 해서 보통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문자가 보통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 교점을 지난다. 내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어. 근데 세 번째 직선, 제3의 직선이 이 교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죠. 저런 상황을 식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선 얘네들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고 그거를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에다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또 다른 A라는 문자가 구해지는 거지. 간혹 가다가는 문자가 A라는 문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A를 상수 취급해서 또 교점을 구해서 다른 식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요거는 x-y는 0 가간법을 쓸게요. 4를 이항시켜서 쓰면 x 플러스 2y는 4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두 식을 잘 빼면 x가 지워지겠네.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4. y가 3분의 4네. 그럼 이제 다시 대입해보면 x도 3분의 4가 되는 거죠.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되느냐면 3분의 4,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걸 얘도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요 점을 찾은 거야. 자, 대입을 해주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3을 곱할까요?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여기 마이너스 22니까 플러스 2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 두 개는 좀 정수로 간단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해졌네요. 교점이 조금 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문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공식으로 잘 외워두시면 좋고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 직선을 X축, Y축 뭐 어떤 평면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세 직선을 그리는 경우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교점이 3개 만들어지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해서 실제로는 얘네들이 평행한 것처럼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평행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해서 얘네들은 교점이 없으면서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직선 3개가 셋 다 평행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교점이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3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 이렇게 직선 3개를 뭐 평면에다가 그리는 방법은 4가지 정도,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는 4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4가지 그림들 잘 봐두시고요. 이 문제에선 주로 이거 2가지로 문제를 푼다. 근데 얘도 그 풀이 안에 들어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